암 중에서 가장 나기 힘든 율을 보이는 폐암. 한 발 늦었다 싶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폐암은 한땐 골수들만의 암으로 불렸지만 최근 비흡연자의 폐암이 급증하면서 폐암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자각 증상이 없어 사망률이 높은 폐암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고령 사회에 들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통계치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남자는 75세, 여자는 82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다 명을 하게 되면 남자는 3명 중에 1명, 또 여자는 4명 중에 1명꼴로 암에 걸린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새 암은 우리 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암은 주위에서 쉽게 발병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암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우는 폐암, 이거 말이죠. 초기 자각 증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하는 그런 암인데요. 이 시간에 폐암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의 김재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 암 사망 1위를 기록하는 폐암. 의학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서 폐암 사망률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폐암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암이 그 암 사망 1위로 등극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이유를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면 폐암의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서 네. 폐암의 치료 성적의 개선은 더디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그 암,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흡연자의 암으로 인식이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비흡연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암이 좀 네. 많아진다고 하는데 또 흡연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폐암하고요. 네. 비흡연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폐암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세포 형태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암은 이제 조직학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크게 소세포암, 비소세포암 이렇게 분류하고요. 비소세포암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선암, 편평세포, 편평상피세포암, 그리고 이제 기타암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네. 흡연자한테는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이 많고요. 비흡연자에게는 선암이 많고 그렇습니다. 네. 흡연자의 암으로 알고 있었던 폐암, 전혀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에게서도 발병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좀 생소하죠? 자, 화면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흡연자의 암이라 불리는 폐암. 담배가 폐암의 주 원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폐암, 과연 골프들만의 암일까? 50대 양희숙 씨. 평생 담배를 입에도 대보지 않은 그녀가 얼마 전 폐암 판정을 받았다. 평소 담배를 피우셨어요? 아니요, 절대 안 피웠어요. 이게 좀 못됐거든요. 폐암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때 뭐 주변에서 담배를 많이 피셨는지.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이 판정이 나왔네요. 예. 좀 당황하게 여겼죠. 비흡연자인 양희숙 씨가 진단받은 질환은 폐암의 한 종류인 선암. 선암은 담배를 전혀 피지 않은 비흡연자나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양희숙 씨와 같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선암 환자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까지는 담배를 피워야지 폐암이 생긴다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담배를 피우지 않은 분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간접 흡연에 어느 정도 조금 관여할 거라고 또 생각되고 그 외에 뭐 이런 공해도 좀 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암, 더 이상 흡연자만의 질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접 흡연과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비흡연자나 여성들 역시 폐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말하세요.
비흡연자나 여성들 역시 폐암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다.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선암은 과연 어떤 암일까? 선암은 주로 폐의 주변부에 많이 생기는 암이고 크기가 작을 때도 다른 부위로 전이를 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선암은 말초기관지나 폐포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림프절이나 뼈, 간, 뇌 부위 등 전신으로 전이가 잘 되는 특징이 있다. 선암이 이제 그 다른 암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다른 장기로 이제 번져나가는 전이가 되는 이런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의 단계를 지났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완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의 단계를 자꾸 벗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흡연자에게서도 폐암이 나타난다고 해서 폐암이 흡연과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다. 폐암의 원인 80%는 바로 흡연. 편평상피세포암은 특히 헤비스모커, 담배를 많이 피운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그래서 폐의 중심부에 굵은 기관지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기관지 자극으로 인해서 기침이 난다든지 가래가 많이 나온다든지 피가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자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이른을 훌쩍 넘긴 우재필 씨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한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 언제부터 담배를 태우셨고 하루에 얼마 정도 피셨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한 10살 남자서 그러니까 한 50년 이상 됐다 봐요. 하루 그때는 옛날에는 뭐 값된 데가 없었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몰아서 이제 신문지라도 몰아서 피고 그런 담배 종류가. 폐암. 걸렸다 싶으면 이미 늦다. 전체 암 발병률 가운데 1위는 위암이지만 사망률 1위는 바로 폐암이다. 환자가 이제 증상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된다 그런다면 뭐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목소리가 쉬었다든지 또는 뭐 가래에 피가 나온다든지 그런 저런 정도의 이제 증상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이제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무슨 이제 종합검사를 한다든지 건강진단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비교적 조기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증상 때문에 올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은 저설량 CT 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그 사망률을 보다 낮출 수 있다. 소세포암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폐암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진단될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은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술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1기 폐암의 경우 완치율은 약 80% 전후, 2기암은 약 50%, 3기의 경우에는 약 30%, 25% 내지 30%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폐암 수술 성적은 전 세계 아마 최고라고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폐암은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암 제거 수술은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퍼져 있을지도 모르는 무증상 병변들도 같이 제거하는 것이 좋다. 간혹 종양의 침범이 한쪽 폐에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는 폐 기능을 평가해 한쪽 폐를 완전히 절제하는 폐절제술을 시행한다. 암세포가 퍼져 있는 부위를 절제하는 이 수술을 한 이후에도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한다.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폐암. 금연과 함께 정기적인 검사로 폐암을 예방하자. 네,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폐암이죠.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사실 붙여졌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모른지기 어떠한 작은 증상이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폐암이 발생을 하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네. 폐암이 폐와 기관지에 함께 생기는 암을 저희가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흔한 증상은 기침 또는 이제 숨이 차시다든지 또는 이제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주증상을 이루고, 만약에 폐암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이됐다면, 예를 들어 이제 뼈로 전이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전이된 부위에 따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말이죠. 생존율 역시도 굉장히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1기부터 뭐 4기까지 저희들이 병기를 나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생존율 역시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암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형에 따라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눠집니다. 비소세포암인 경우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뉘고요. 소세포암은 그 1기, 2기, 3기, 4기 이런 분류를 하지 않고 대신에 제한병기, 확장병기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비소세포암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암인 경우에는 1기에 발견될 경우에 대개 성적이 생존율이 90% 이상을 상회하는 데 비해서 폐암인 경우에는 1기에 발견되더라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50에서 70%에 불과합니다. 2기인 경우에는 30에서 50%, 3기인 경우에는 15에서 30%, 4기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 미만입니다. 그리고 소세포 폐암인 경우에는 제한병기인 경우라 할지라도 5년 생존율이 20-30%에 불과하고요. 확장병기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4%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암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사실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사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폐절제술도 나왔는데 그 폐암에 걸렸을 때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제가 앞에서 폐암을 1기부터 4기까지 나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기, 2기를 저희가 좀 초기 폐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1기, 2기인 경우에는 그 생긴 부위에 암과 폐를 함께 절제하는 폐절제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1기, 2기에 발견되는 분은 한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들은 70% 이상은 3기, 4기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하고요. 또는 이제 환자가 체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그냥 통증을 완화시키는 고식적 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폐암을 알기로는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굉장히 빠르다, 잘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어느 부위에 이 폐암이 전이가 잘 되는지요? 폐암으로 혹시 주변에서 입원하신 분들 병원에 가면은 이제 폐암으로 진단되시면 여러 부위 찍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폐암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이되는 부위를 살펴보면 임파선, 늑막, 부신, 간, 뼈, 뇌, 사실 뭐 거의 전신의 어느 부위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위로 특히 전이가 잘 됩니다. 자각 증세도 없고요. 생존율도 굉장히 낮은 폐암. 혹시 나도 폐암은 아닐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혜신의 특급 정보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각 증세가 없어 침묵의 암이라 불리던 폐암. 자각 증세라고 해도 감기 증상과 비슷해 감기라고 착각하기 쉬워 설마 하며 넘기기도 쉬운데요. 어떤 경우에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감기가 잘 낫지 않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흉부에 통증이나 목소리가 갑자기 쉬는 증상이 있는 경우 폐암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두통이나 구토, 뼈 그리고 어깨 통증이 지속된다면 폐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머리, 얼굴, 목, 이후부, 성대, 혀 부분에 암이 있는 경우엔 암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경우 폐와 관련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배와 폐암, 뗄래야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즐기면서 호흡곤란이 있는 만성폐쇄성 질환이 있으신 분은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폐암 선별 검사가 필요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거나 일찍 핀 사람이나 25년 이상 담배를 핀 사람, 또한 폐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 검사가 필수입니다.
네, 폐암. 조기에 발견한다면 수술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사와 금연만이 폐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당장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 또는 앗아가는 폐암. 의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낮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 폐암. 이것을 예방하는 지름길은 바로 금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연과 함께 이 밖에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건강비법 대공개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소리 없이 다가오는 폐암. 지금부터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폐암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은 바로 금연인데요. 하지만 담배는 현대인에게 가장 끊기 힘든 요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이런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폐암의 발병 가능성을 8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담배의 어떤 성분이 폐암을 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담배가 연소될 때 한 4,000가지 정도 유해물질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한 최소한 5, 60개 정도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발암물질들이 기관지 상피에 접촉해서 폐암을 일으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 연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암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암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흡연. 지금부터라도 금연을 시작해야 폐암의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니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금연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폐암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두 번째는 폐암 정기검진을 받는 것인데요. 폐암은 대개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어도 감기 증상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증상이 생길 때쯤에는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조기에 검진해서 수술할 확률은 20%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증상은 조기 발견만으로도 70%의 생존율을 자랑하는 폐암. 하지만 일반 종합검진으로는 폐암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규칙적인 폐암 정기검진을 통해 꾸준히 폐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특별히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폐암 고위험군이 있다고 하는데요. 45세 이상의 장기 흡연자나 폐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또는 특수 작업장 종사자의 경우에는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폐암 정기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폐암 예방 생활수칙은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인데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견과류를 넣은 오리 부추 샐러드와 포도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에 좋은 보강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함량치를 낮춰주는 오리고기와 피를 맑게 해주는 영양부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와 포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포도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발암 단계인 개시, 촉진, 진행 단계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폐암 등 암의 진행을 억제하므로 포도는 폐암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끓는 물에 준비된 오리고기를 넣고 청주를 넣어 오리의 잡냄새를 없애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청주하고 소금하고 포도를 넣어서 오리고기를 삶아주시는데요. 청주하고 포도가 들어가서 오리의 육질이 탱탱하면서도 비린내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2, 3분 동안 오리를 삶을 동안에 야채를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영양부추는 손가락 길이로 자르고 양파는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그 다음 삶아진 오리고기를 그릇에 담고 포도 등의 견과류는 팬에 볶아주면 됩니다. 견과류에는 발암물질과 합작해서 발암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또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암의 진행을 막아주는 항산화 비타민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잘 씻은 포도는 알알이 떼어서 냄비에 레몬즙과 설탕을 넣은 뒤 중불에서 살짝 졸여줍니다. 지금 물을 전혀 붓지 않았는데도 수분이 포도에서 계속 배어나오고 있는데요.
설탕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분이 배어나오기 전까지는 숟가락으로 좀 저어주시면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눌러붙게 되고요. 수분이 너무 많이 배어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불 조절을 잘못하셨을 텐데요. 불을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중불 정도에서 이렇게 자작하게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수분이 부족하다 하실 때는 물을 넣지 마시고 레몬즙을 넣으시면 좋아요. 이처럼 포도가 잘 졸아들면 불을 끄고 포도를 체에 걸러주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포도즙에 식초와 다진 마늘, 그리고 꿀과 올리브 오일을 넣고 잘 섞어 포도 드레싱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드레싱까지 준비가 되면 준비된 그릇에 부추와 양파, 오리를 차례로 담고 견과류를 뿌린 뒤 그 위에 포도 드레싱까지 뿌려주면 암 예방에 좋은 체력 보강 시 견과류를 넣은 오리부추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를 완성을 해봤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많은 포도 등을 이용한 요리 많이 드시고 건강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 폐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완치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지금까지 알려드린 생활 속 폐암 예방 수칙을 통해 폐암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면 잘 봤는데요. 네. 그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다 누구나 요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그 교수님, 담배가 폐암에 네.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 흡연을 한 사람들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15배에서 80배까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일찍 시작할수록 또 피운 횟수가 많을수록 그 폐암의 발생률이 또 그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도 역시 함께 밝혀져 있으니까 폐암의 가장 중요한 그 발생 원인 1위는 역시 담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담배가 뭐 백해무익하다는 건 뭐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이제 쉽게 금연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흡연자들이 선택은 뭐냐면 몸에 좋은 담배는 없으니까 몸에 그러면 가장 나쁘지 않은 담배, 저타르 담배나 또는 뭐 좋은 필터형 담배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크게 되는지요? 예, 유감스럽게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그 타르 말고도 다른 그 발암 물질들이 수십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니코틴은 물론 발암 물질은 아닙니다만 타르를 줄인다 하더라도 다른 발암 물질을 흡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저니코틴이나 저타르 담배를 필 경우에는 더 깊숙이 사람들이 연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암 물질을 폐 구석구석으로 몰아내주는 그러한 악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담배를 예전에는 피웠습니다. 이 끊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무슨 약물 치료나 무슨 도움을 주는 약물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로 의지만으로 금연을 결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100분이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했을 때 12월 31일에 과연 몇 분이나 성공하시느냐 통계를 보면은 한 3명 내지 5명 정도만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연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요법이 병행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니코틴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패치라든지 껌 이런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네. 과거에 항우울제로 개발됐는데 이제 금연에 효과가 있어서 금연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 나라에 처음 도입됐는데 금연을 목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약이 현재 의사의 처방하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금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상담도 하시고 약물 처방도 받으시면 금연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지난 몇십 년간 담배를 핀 사람이 끊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금연을 만약에 했다면 폐암 요인, 유발 요인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예, 줄어듭니다. 유감스럽게도 담배를 안 핀 사람만큼 줄어들진 않지만 그 담배를 피시던 분이 금연을 할 경우에 약 10년 정도 되면은 폐암 발생률이 반 정도로 감소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찍 금연하면 할수록 폐암 발생률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금연과 함께 정기검진 역시 폐암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말이죠? 네.
아직까지는 그 폐암에 대한 정기 검진이 국가에서 암 예방 사업에 5대 암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사용되는 방법으로 폐암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 그러한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폐암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 네. 그리고 가족 중에 그 폐암이 발생하신 분들, 네. 또 이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성면이라든지, 네, 그렇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라돈 같은 방사선 물질, 네. 그런 거를 접촉할 수 있는 그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폐암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검진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컴퓨터 단층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24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암 발생 가능성의 90%는 직접 담배를 피우거나 간접 흡연이라고 합니다. 담배,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엔 사회 분위기가 이런데도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무서운 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분이죠.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지. 직접 흡연은 물론 간접 흡연까지 식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 폐암 유발하기도 쉽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오늘 당장 금연해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와주신 중앙대학교 병원 김재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